20분 됐어. 자,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봅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서서 모든 것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168페이지 보십시오. 그 인체 차크라에 대응에는 5요소의 색채 심리예요. 아이 교수님 계셔야 되는데. 아 지금 오십니다. 그래? 예. 신동물에서 못 받으셨어요. 안 들으면 천중에 하늘 남길 거예요. 자, 그 인체 차크라라고 있는데, 차크라라는 것은 이제 그 둥근 이렇게 바뀐 모습이에요. 네. 인체에 대응되는다 했는데, 7군데입니다. 차크라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좀 보여드려요. 우리는 인체를 너무 모르고 사는 경우 많은데, 인체에 대해서 좀 알면은 여러분들이 혹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읽어볼게요. 몸의 생명 에너지 통로와 구조. 이거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걸 쓰는가 하면은 달라이 라마 죽음을 얘기하다 그런 책에 말 좀 근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티벳 사자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하고요. 자, 읽어볼게요. 색이 있는 차를 마시게 되면 인체를 구성하는 5요소와 상응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며 꼬리뼈 밑에 잠자고 있는 생명 에너지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꼬리뼈 밑에 이제 그 생명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오색차를 마실 때 5요소 요자로 고쳐야 됩니다. 원소가 아니라 5요소의 차크라로 연결되는 통로가 영상으로 그려지고 차 물색이 이 통로를 따라 내려가고 오르고 할 때마다 생명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머물고 있는 심리를 정화하여 몸과 마음의 치유 효과뿐만 아니라 미시한 마음의 수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참물색이 그 내려가고 오르고 하는데 오르고 하는 말은 빼야 되겠다. 이게 내려갈 때라 이렇게 해야 돼. 오르고 하는 참물색이 내려갔다 올라오니 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참물색이 이제 그 안개와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스며들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올라온 것도 가능하겠네요. 보니까. 예. 그럼 어쨌든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네. 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요. 이 생명 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맥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이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통로.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함부로 이게 이제 에너지 센터를 잘 모르고 함부로 막 하면은 이 몸의 미시한 신경총을 다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통로를 알고 고의 기준에 내서 이제 명상을 하면 효과가 아주 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요소의 에너지 통로에 있는 정수리, 이마, 목, 가슴, 배꼽, 단전은 배입니다. 배. 회원부 등의 7 생명 에너지 센터는 오식찬 명상으로 집중해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센터는 7개인데 요소는 5이죠. 아,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수리, 미간이 하나 있고요. 목이 있고, 가슴, 배꼽, 배, 총 7군데예요. 그런데 이제 5요소라 그러면은요, 흙, 물, 불, 바람, 그다음 호공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다 합해봐야 5개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왜 7개냐? 이게 안 맞죠, 죠? 요건 뒤에 가면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요거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하고 아래하고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저는 이것도 잘 몰랐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책을 하나 의뢰를 해서 번역을 했어요. 칼라 차크라에 관계되는 책인데 신 교수에게 부탁해가지고 이 5요소와 관계되는 그 부분을 번역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고 보니까 이게 이중 구조로, 몸에는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는, 밑에는 흙, 요거는 물, 불, 요거는 이제 바람, 요거는 이제 호공. 맞죠? 그럼 밑에로도 여기 뭔가 하면, 요거는 이제 배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요거는 녹색이니까 바람이에요. 바람. 그 다음에 여기 해영부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이제 있거든. 흙, 물, 불, 그 다음 바람.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4요소가 있죠. 4대가 4요소가 있고 요 위에는 이제 5대가 있고 5대가 됐는데 어쨌든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 아래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요까지 다 이제 얘기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중요한 거는 생명이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요 기운하고 심리, 이거 중요한 거죠. 기운하고 심리가 있다 이러면은, 요 심리하고 기운은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기운이 있으면은 심리가 있고, 심리가 있는 자리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명의 기운은 첫째, 바람의 움직임, 둘째, 연꽃의 모습을 나타내며 또한 소리가 일어납니다. 셋째, 오요소의 색채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 센터에 이제 기운이 흐를 때는 거기에는 색채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움직임은 당연하게 있는 거고요. 자, 먼저 생명 에너지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 안에는 동맥, 정맥, 맥관, 신경 등을 포함하여 보이는 통로와 보이지 않는 통로가 72,000개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 통로가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거 다 합계가 72,000개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임신 직후 심장이 될 부분에서부터 자랍니다. 심장이 있는 부분부터 조금 관이 하나 생기가 쫙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통로는 눈 사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수리를 지나 척추 전면을 타고 내려와 성기 끝까지 뻗쳐 있는 것, 즉 정수리부터 해음부까지 일곱 생명 에너지 센터를 관통하던 고동주황 에너지 채널의 기운의 흐름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거의 다 막힌다고 그러죠. 어린아이 때는 통하고 있다가 수행을 하게 되면 또 이 중앙의 맥이 또 열리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좀 이 미간 같은 여기잖아요.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쭉 내려가 척추 해가지고 성기 부분까지, 성기에서 다시 요까지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 얘기하잖아. 혹시 여기엔 미간을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제3의 눈을 하는데 중앙에 있는 이게 맥이 열려버리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열리는 특대이기 때문에 제3의 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이가 생길 때 심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쭉 늘어난 한쪽엔 정수리 쪽, 한쪽은 밑으로 이렇게 하나 선이 연결되면 그것도 좌우 중앙에 좌우로 또 이렇게 해서 세 가닥이죠. 그렇게 세 가닥이 이렇게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또 막 생기는데 72,000개가 된다 그러죠. 얘기하잖아.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저항 에너지 채널의 좌측에는 음기운이 흐르는 에너지 채널이 있고 우측에는 양기운이 흐르는 에너지 채널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통로를 중심으로 72,000개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 생명 기운의 통로에 21,600개의 기운이 발화되어 다양한 생각과 말과 행위들을 일으킵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는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자, 제가 그 2002년도에 이제 불교 TV에 원각경 강의하고 바로 이제 그 보따리 사고 어디 갔는가 하면 달람살라 갔습니다. 그게 이제 2002년도예요. 그때 정산 스님하고 같이 이제 정산 스님 앞시옵서 갔죠. 갔는데 그때가 송강사 강주 소임을 놓고 그랬네요. 갔을 때. 근데 그 다음에 2003년도 이제 무렵에 이제 한 1년쯤 돼서 돌아왔지만 2003년도에 이제 그 달람살라에서 법회가 열렸어요. 그럼 저는 법회 참석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통역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거 들었으면 뭐 하겠느냐. 네,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야 된대.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갔어요. 네.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저녁에 저 누구 어디고 코모도 호텔 사장님을 만났어. 코모도요? 네. 뭐 어떻게 해요? 아이 그 바로 카운터에 바로 있더라. 근데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잘 못 알아봤습니다. 아유 오래간만에 뵙네요. 오랜만이다. 아이 그래서 내가 아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럼 나는 알아보던데 그럼요. 나는 금방 뭐 알아봤어.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서 이상하다. 긴것 같다 안 간 것 같고. 여자는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조금 달라요. 예. 이미지가. 아유, 좋았겠다. 예. 네. 그 사람들 아무도 그 저기 보살님 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 같아. 내가 봐도 옷차림이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도 다 알아요. 예. 단골들은 다 알죠. 그래 단골도 알지. 네. 옷차림이 막 피가 번쩍하고 이러면은 금방 이렇게 뽀대가 나오면 알아차리거든. 그냥 아주 평범한 옷차림이니까 사람들은 모를 것 같다는 사실 생각을.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죠. 네. 네. 아유, 자, 하여튼 자, 예. 그래서 이제 예, 학생들 찾아와서 들어야 된다 그러지, 스님들이 와서 들어야 된다 그러지. 이틀째 이제 법회할 때 마지 못해서 딱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딱 듣는데 정말 그때는 그 법문이 나를 위해서 법문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람의 요소가 망상을 일으킨다. 바람의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망상을 일으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어떻게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줘가지고 망상을 일으킨다. 듣도 보지 못한 얘기.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 그래서 이제 어느 데 와가지고 청전 스님 방에 있는 책을 그 관계되는 책을 몽땅 가져와서 다 읽어봤어요. 정말 이 존자님 말씀하신 게 있는가 싶었어. 없어요. 없다가 비슷한 걸 찾게 된 거죠. 그 비슷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72,000개 기맥에 21,600기운이 발화하면서 신구의 삼업을 움직인다. 그럼 맞는 이야기죠. 예. 신구의 삼업을 움직인다. 여기 내용이 그렇네. 근데 이 기운이 신구의 의업이잖아요. 의업은 의식에 영향을 줘서 일으키는 것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말씀이 맞는 이야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능경이도 그 구절이 있는데 몰랐던 거죠. 그때 옛날에는 공부를 하면서 그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얘기하자마. 그래서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기운하고 심리하고 매우 관계가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얘기를 하죠. 혹시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청전 스님이 다람살라에서 어떤 그 집을 하나, 방을 하나 구했는가 봐. 근데 그 방이 옆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런 집이었던가 봐. 근데 그 장소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항상 청결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기미에 탁 막혀버린 거예요. 말도 못하고. 본인이 얘기해요. 그러고는 바로 한국으로 공수된 거예요. 그래서 백병원에 어딘가 입원해 있었답니다.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수행하다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다가 뭔가 몸에서 이제 이 심장 부위에서 뭐가 움직임이 있었대요. 쫙 움직이가더니만 손가락 끝으로 해가지고 새카만 뱀이 한 마리 착 빠져나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다음 온몸이 기어져서 다시 싹 돌면 정신을 싹 말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싹 돌아오고. 근데 이 기맥이 맥혀 있었던 거야. 기맥이 맥히니까 기운이 기운이 안 일어나니까 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움직이나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이게 이제 바람에서 에너지거든요. 그 몸이 소통이 안 되니까 꼼짝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탁 빠져나감으로 해서 몸 기운이 싹 돌면서 움직이게 됐다. 순식간에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안 좋은 곳에다가 그 집중을 산다든지 이런 건 안 좋다고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운하고 여기 말하자면
생각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하고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걸 알 수 있는 거 저도 여기 보면 목이 뭐 칼칼하고 뭐 하면 목소리 나오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69페이지요. 중간에 세 번째 단. 이 세 개의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흐르는 기운이 교차하는 지점에 7개의 차크라가 있습니다. 이 7개의 차크라는 심리가 모여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람의 생명 에너지가 상승할 때 몸을 통해 나타나는 심리들이 정화되어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즉 고요함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에너지가 상승하지 않으면 심리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오늘 이제 인체를 공부하는 날이니까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정수리 하나, 미간 둘, 목, 그 다음에 배꼽, 배, 해부 7군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요렇게 올라가는, 요건 음입니다. 그럼 반대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양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이제 주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건 윤회의 길이라 그래요. 윤회의 길입니다. 근데 이게 양이 하나 탁 합쳐져서 한 주황으로 쫙 올라가면 해탈의 길이라 그래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에 두 가닥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들이 차크라예요. 이게 교차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교차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딱 교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듭이 져 있는 겁니다. 매듭. 거기에 매듭져 있는 곳에 심리가 전부 다 그 안에 축적되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심리가 거기 모여 있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몸을 구성을 한 5대에 그 5대는 몸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심리도 일으켜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체를 만든 아타나 시기에 육체를 만들어 놓고 육체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단순한 육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의 아타나 시기라면 생명을 만들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유지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인간 자체가 그런 심리라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의식. 머리부터 발끝 끝에 육체가 있고 육체 속에 무의식이 의지하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몸 자체가 심리가 머물 수 있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7군데의 심리가 축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분노에 의해 가지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은 요 가슴 여기 꽉 목이 아니고 뭐 하나 빠졌네. 하나 뺐네. 네, 가슴 빠졌구나. 여기 빠졌고. 이게 참 큰일 났다. 자꾸 왜 빠지지? 요 가슴 맺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꽉 하고 뭐가 꽉 막혀 있다면 이분은 분노나 정오심, 슬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체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목에 딱 걸려요. 목. 제가 늘 욕심이 많아서 목이 잘 탈이 나거든요. 요 목하고 관련. 혹시 목소리 잘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목소리도 늘른다 하는 사실 알아요? 목소리가 정케해주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네? 그런 거 처음 들어보죠? 자, 혀를 이렇게 세워보십시오. 세워가지고, 제 맨처럼 해봅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됐습니다. 이거 한 5분씩 하면 젊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해보면 이쪽에 울리잖아요. 이게 목 운동하는 방법이에요. 목소리 잘 안 나오고 자꾸 뭐가 목소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노인네처럼 이렇게 흩어지고 이러면은 이걸 연습해야 돼요. 네.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하면은 목소리가 젊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내가 한번 만져봤어요. 지금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에 만져보니까 목이 하고 난 뒤에는 요 망아리짐 이것도 없고 부드러워요. 근데 목이 안 좋을 때는 이처럼 망아짐 같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두뇌가 젊어지는 방법 하나 알려 드릴까요? 네. 이거 한번 하고 가시죠. 자, 손 이렇게. 자, 이렇게 네 번 쳐요, 이게.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쉽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부딪히고. 잘. 다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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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할머니들이 하면 두 개가 젊어요. 네. 예, 왜냐하면 손이 그 두뇌의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 빠졌어요. 자, 한 번 더 해보죠. 자,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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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네요. 예, 그거 한 번씩 빼먹어도 돼.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우연히 채널을 딱 틀다 보니까 아침 일찍에 이게 뇌 운동하는 이 손으로 뇌 운동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어요 제가. 배우고 이제 요렇게 치고 요렇게 치는 거 내가 개발한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걸 네. 조금 더 발전시킨 거죠. 근데 또 복잡한 게 또 있더라고. 저는 복잡한 건 잘 못 따라하고 쉬운 것만. 근데 이거 하면은 좋아집니다. 손에 오장육부가 다 있대잖아요. 맞아요. 야, 참.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자면은 요거 심리가 여기 다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목 수술을 많이 하고요. 남자는 심장 수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붙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화를 자주 내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를 줘가지고 심장에 이게 혈이 막힌다 이러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이 항상 탈이 나니까 수술을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네. 네? 갑상선이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면 또 욕심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목은 불의 요소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이 이상이 있다 이러면 욕심하고 관련되고 이 심장하고 이 가슴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건 분노하고 정우심하고 관계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기집 투어는 배하고 관계 있습니다. 요 배가 여기 요 배잖아요. 요거 단전하고 배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여기는 바람 요소와 관계 있습니다. 바람 요소 색깔은 녹색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런데 그래서 사돈 논사마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질투심하고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는 바람이었어요. 이 시기질투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평안이라든지 평화를 얘기하지만 부정적인 시기질투이기 때문에 좀 질투심이 일어나면 배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별로 안 몇 개 들어가네. 왜요? 네. 딱 보니까 느낌이 딱 그래 느낌이. 자, 그다음에 전곡을 찔려서 네.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제 요것이 두 가닥이 돼가 쫙 올라가면은
여기에 맺혀 있던 심리가 싹 풀어지면서 마음이 이제 어떤 선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빛, 하나는 움직임, 하나는 연꽃이 피는 것. 소리가 있어요. 또 소리. 자, 고함 읽으면 또 얘기할게요. 자, 그러나 마음의 오색의 자극에 에너지가 각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개의 차크라는 5요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색차 명상을 하면 고유의 파장과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5가지 색채가 7 에너지 차크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7 차크라에 사이에 있는 심리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파장과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리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죠. 여러분 혹시 이 소리가 있어서 소리가 귀로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네. 바깥 소리는 없어요, 사실은. 진동이죠.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가 바깥에 와가지고 내 귀에 들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전화기입니다. 전화는 이 전화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전선을 타고 오는 소리가 전선을 타고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파수입니다. 예. 주파수가 귀로 오면은 저주파와 고주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리를 전환해서 듣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게 전화기가 아니고 귀가 전화기.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파장이라는 거, 진동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되느냐 하면 색채와 관련되지만은 그것을 전부 다 마음이 색채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이래 보면 돼요. 색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 처음부터. 그래서 이 파장이 긴 파장이냐 짧은 파장에 따라서 받아들인 게 붉은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것은요. 긴 파장을 다 흡수해버리고 짧은 파장을 이게 반응하기 때문에 색깔이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바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파장하고 관계되는 거죠. 색깔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과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색깔이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 파장을 색깔로 전환하는 게 누구냐? 마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상으로 내가 차를 마시면서 상상으로 색깔을 상상한다 하는 것은 바로 맞는 얘기죠. 마음이 색깔로 전환하니까. 그럼 내가 색깔을 전환한다는 내 상상으로 색깔을 전환한다 하는 것은 바로 파장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리고 또 반대로 내 색채를 상상함으로 해서 내 색채를 상상한다 하면은 어디 되겠습니까? 그걸 파장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역설적 파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 파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죠. 자, 여기 이제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여기 이제 중간 파장이다. 그리고 이 중간 파장이 녹색. 우리가 이제 이 중간 파장은 녹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차 물색을 상상한다 하는 건 뭡니까? 파장이 아니라 녹색을 상상하는 거죠. 녹색을 상상하면은 파장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기에 중간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간 파장이 결국 어디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인체에 영향을 주는 이 파장이. 그래서 내가 녹색을 상상해서 녹색 파장이 일어나면 이 파장이 인체에 영향을 준다. 인체에 영향을 주면은 이것도 뭐가 일어나? 심리도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매우 쉽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명상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색깔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상하는 색깔에 의해서 인체에 영향을 줘가 인체에 그게 그 관계되는 심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정화가 되기도 하고. 그 이게 이제 색채 심리를 이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게 명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도 멍하네죠. 자, 봅시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고유의 파장과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5가지 색채가 7 에너지 차크라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파장과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5가지 색깔을 내가 상상한다 이게요. 상상하면 파장이 생깁니다. 파장이 생겨가지고 바로 7 에너지 센터에다가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7 차크라의 사이에 있는 심리들을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파장이라 하는 에너지라 하는 것은 바람 요소잖아요. 바람 요소는 뭐예요? 바로 심리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음과 양의 기운이 음과 양으로 각각 교차하면서 해운부에서 정수리로 흐르는 것은 윤의 길이며 음양의 기운이 합쳐져서 중앙으로 곱게 정수리로 올라가는 것은 모든 속바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 생명 에너지 센터가 딱 올라오면서 7개 차크라를 차고 쫙 올려서 이것이 피는 거죠. 한 번에 팍 되면은 온몸의 기능이 정지가 된답니다. 정지가 되고 선정을 들어간대요.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건 조건이 있어요. 그 전에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듣고 공성에 대한 사유를 하고 수행을 해서 지혜가 있는 이는 이런 선정이 딱 들어가면은 바로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뭘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대지도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삼매에 의해서 공이 비로소 공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성은 삼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몸을 통해서 몸의 생명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선정이 들어서 공성을 깨닫는다는 것이 밀교 수행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건 꼭 이것이 정수라 바른 길이라고 하면 좀 곤란해요. 밀교는 보편적이 아니고 보편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정설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 이러면 지도해 줄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네. 다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반대로 이 오색체를 통해 가지고 7개 차크라에 영향을 주어서 심리를 정하는 거죠. 근데 혹각 이걸 하다 보면 몸이 요것이 피는 수도 있고 그러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심리를 정화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 삼매에 들면은 자기가 내가 지금 삼매에 들었다는 걸 압니까? 네, 알아요. 아는데 그 삼매락 하는 게 깊이와 있고 넓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매에 이제 들 때 어떤 현상이 생긴다 미리 알면 좋아요.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미리 공부를 해야만이 그는 삼매에 들어갈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시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점검을 받으면 충분히 있고 경전이나 논서에는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다 기술해 놨어요. 네,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금 공부하면서 삼매에 들어가서 이제 공성을 알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삼매가 어떤 거면 어떤 절차면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능경에서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요, 소리를 통해서 삼매에 들어간다. 아주 간단한 방법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반문 문자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반문해야 돼. 이게 들을 문자잖아요. 소리가 이게 딱 들리면은, 네, 돌리면은 이제 소리를 딱 돌이켰어. 이건 소리를 돌이켜서 자성을 듣는다. 자성. 그럼 이 자성이 뭔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자성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딱 들으면 소리를 듣는 마음을 딱 들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 삼매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바깥의 소리가 끊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듣고 있을 때는,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삼매가 아니에요. 그걸 막 음악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음악을 듣고 있는 마음이 포착돼요. 음악을 듣고 있는 마음을 딱 거기다 시선을 딱 돌리는 순간 바깥 소리가 희미해지거나 약해지면서 거기 집중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삼매에 들어가요. 이게 뭔가 바깥 경계가 끊어지는 현상. 그래서 반문문자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좀 밀어봐.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보통은 독서 삼매 뭐 이러기도 하고 네. 그걸 이 삼매를 이제 빌려와서 쓰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하다가도 딱 그런 어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대상이 아주 집중하고 있을 때, 네. 대상이 집중하고 있을 때 삼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삼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방법은 바로 본성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깊이가 다른 거죠. 예. 자, 내가 한번 이걸 할 테니까 종을 칠 테니까 종소리를 듣다가 종소리를 듣는 마음이 포착되면 거기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자,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뺍니다. 자, 시선을 곳곳에 두십시오. 눈을 반쯤 뜨고 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봅니다. 한 두세 차례 보십시오. 들숨 날숨을. 자, 반문문자성 합니다. 자, 한 번 더. 네, 됐습니다. 눈 뜨십시오. 어때요? 소리를 막 들리는데 소리를 듣는 마음이 포착돼서 그걸 딱 들으려고 딱 하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 그렇게 되는 사람 손들어. 조금 되죠? 네. 그럼 날마다 이게 종을 치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들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바깥 경계가 끊어지는 현상이고 삼매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에 쫓아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예. 뭐예요? 쫓아가지 말아야지 하는 네. 그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소리 끊어집니다. 아, 어쨌든 이제 쫓아가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럼요. 근데 쫓아가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그게 부정적인 건가 그래서. 근데 이제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네. 안으로 돌리는 게 이제 이 수행의 여체가 됩니다. 그걸 해강 반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매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내부로 방임하는 방법입니다. 내부로 두는 거죠. 뭐가 들리고 보이고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되 그러면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공성을 생각을 합니다. 공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이 포착되면 공에다가
거기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바깥 대상에 뭐가 들리는 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 들리는 소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무상하게 변한다는 거죠. 변하면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 경계를 방임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바깥 경계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 하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바깥 경계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의 단계는 어떤가 하면은 바로 그 바깥 경계가 실체 없고 자아가 없다고 알면서 그 인식하는 그 마음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는 마음에다가 마음을 거기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관 객관이 딱 하나로 합쳐져 버려요. 합쳐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적정, 순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대선 기신론에 하는 이야기를 각색해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다음에 바깥 경계를 알래 알 수가 없다. 바깥 경계를 모른다 하는 거는 바깥 경계가 차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산매에 들었다. 그 다음 좀 더 들어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알래 알 수 없다. 자기도 없는 거예요. 주와 객이 없어져 버려요. 주와 객이 없어져 버리면은 전주일치라고 해요. 오로지 공성이라고 한 대상이 딱 머물리는 이것이 계속 지속하면 등지라고 해요. 예, 마음이 같을 등자 같이 질자가 돼요. 마음이 같은 상태에 쭉 유지가 돼요. 이게 숙달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 다음 진년삼매에 들어가서 깨닫는다. 이래 나와 있어요. 이건 대승기신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방법은 그걸 수행을 하다가 기운이 쫙 한 대상 올라오면서 온몸 기능이 정지되고 머릿속 연꽃을 피면서 삼매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갈 때 자기가 그 전에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그런 수행했다면은 그 삼매 속에서 공성이 드러나게 깨달음을 얻는데 그런 게 없이 연꽃이 피고 선정이 든다 아무리 해본들 깨달음하고 무관한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선정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한다. 선정이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뭘 깨달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뭘 깨달아야 될지. 공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공성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이래가지고 뭐 연꽃이 피고 내가 선정이 들었고 백날 이야기해도 이야기 들어보면 깨달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체험담에 대한 지나지 않는다 그런 거 알 수가 있죠. 깨달은 사람은 그런 행동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의 그 형식만 취하지 진실한 내용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쿤달리니를 각성한다 이러는데 누구는 막 2천만 원 주면 쿤달리니 각성시키 준다고 말이 광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우스운 거죠.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쿤달리니를 각성시키는 것이 마치 재미있어서 한다 이러면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왜 그런 걸 원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남자들이 과시요. 예? 과시하려고. 아닙니다. 과시하는. 아주 음란한 마음 때문에 아주 나쁜 마음. 그게 음란하고 무슨 상관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기니까. 그게 이제 정력하고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정력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전부 다 성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연관시켜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저게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백날 그런 거 해봐야 무슨 깨달음하고 관계도 없는 거지. 아니 기술 터득하는 거 들리겠어?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를 면치 못하는 거야.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주황 통로 7개의 센터에서 피는 용꽃 잎은 모두 차크라인 모습이며 에너지가 상승할 때 각 차크라에서 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생명 에너지가 상승할 때의 상황을 다음같이 숙지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의 생명 에너지라 하여 해운부의 차크라에서 단전, 배꼽, 그 다음에 가슴까지의 차크라입니다. 불의 생명 에너지라고 얘기하면은 색깔하면 붉은색일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기운이 쫙 어디까지? 가슴까지 올라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일어나는 생명 에너지는 태양의 에너지라고 한다. 가슴에서 목 뒤쪽까지 차크라, 가슴 목 뒤쪽까지 쫙 올라오는데 색깔은 황금색이에요. 네, 황금색. 셋째는 세 번째 단계로 일어나는 생명 에너지는 달의 에너지라고 한다. 목 뒤쪽에서 정수리까지 차크라이다. 그래서 이 정수리 차크라에서 달의 에너지로 현현한다고 한다. 달의 에너지니까 아주 흰색입니다. 그래 붉은색, 황금색, 흰색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러나 생명 에너지 상승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매듭입니다. 단계마다 서로 생명 에너지를 막고 있거나 묶고 있는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겹쳐지는데 올라가다가 또 탁 겹쳐지고 이게 매듭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걸 딱 이렇게 묶고 있는 거죠. 생명 에너지 센터를. 그래서 서로 생명 에너지를 막고 있거나 묶고 있는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이런 각 단계에서 매듭의 풀어짐이 연속되면 뭔가 마음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거는 그 매듭에 대해서는 60일 주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달라이라마 지음, 이종복 옹김, 달라이라마 죽음을 얘기하다. 153페이지죠. 154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에. 오른쪽과 왼쪽의 에너지 통로는 심장에서 주황의 에너지 통로를 3번 휘감는다. 또한 각각의 에너지 통로는 스스로 고리를 만들면서 알을 향하기 시작한다. 이 결과에 16겹의 째진 부분이 심장이 위치하는데 이 심장 부위가 16겹으로 째져 있네요. 이것이 주황의 에너지 통로에 위치한 바람의 통로를 방해한다. 이제 알겠네. 이거 보니까 저기 능경에도 16이 나오잖아요. 그 심장 부위는 어떤 부위인가 하면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심장은요, 예, 이 심장이라 하는 것은 의식이 이걸 토대로 움직여요. 그 심장이 부위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 속에도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민가에서는 심장 속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장은 마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16겹이라 하는 게 16겹을 풀어야만이 해방된다는 얘기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성계를 16단계로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관정을 그때 얘기해 16 명점이라는 관정을 줄 때도 이 가슴 차크라에서 요 가슴에 그 만다라가 있거든요. 여기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천수천은 관세음보살인데, 천수천은 관세음보살 가슴에 이게 원륜 둥근 원이 열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만다라가 있다. 만다라에서 보살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또 그 만다라 속으로 또 들어가면 그 보살의 가슴이 또 열리면서 그 안에 또 이제 만다라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 몇 단계를 16단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가슴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가슴에 이렇게 매듭이 16개 져 있다 하는 건 그런 16개의 매듭을 푸는 과정인 줄 알겠고, 가슴은 역시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관정 내용하고 이거 딱 매체가 되니까 뭐가 하나 딱 풀리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수행의 단계예요. 네, 그게 수행 단계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서 지금 능경에도 나오는 보면 16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매듭을 풀기 위한 하는 의식이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이것이 주황의 에너지 통로에 위치한 바람의 통로를 방해한다. 이 째진 부분은 매우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장을 명상 도중에 집중하기가 위협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심장이 집중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만일 적합한 명상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신경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각각의 중심점들, 즉 미간, 정수리, 인후, 심장, 명치, 척추의 근저, 성기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에너지 통로들이 주황의 에너지 통로를 한 번씩 휘감는다. 또는 가까이 에너지 통로는 그 자신을 한 번씩 휘감는다. 이로 인해 두 개의 찢어진 부분이 만들어진다. 오른쪽과 왼쪽의 에너지 통로는 바람으로 팽창되어 주황의 에너지 통로를 막음으로써 바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바람은 이게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이들 찢어진 부분들은 매듭이라고 불린다. 정리하자면 에너지 통로의 구조와 차크라에 대한 설명과 그림은 수행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는 실제 모습이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 또 풀었네요. 자, 다시 본문 봅니다. 이런 각 단계에서 매듭의 풀어짐이 연속되면 뭔가 마음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각각의 차kar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즉 잠재 성향을 가진 감정, 심리 등 각자 과거의 지금 까르마의 영향과 현재 집착하는 마음, 그리고 업보적인 행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 현재 이 주황에 있는 중맥은 각각의 심리, 그러니까 까르마에 의해 가지고 매듭이 져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게 맥혀 있다. 애들은 안 맥혀 있고. 그래서 애들 자라면서 분별을 일으키면서 점차 이 주황 매듭이 져가지고 통로가 막아진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주황의 에너지 센터를 이렇게 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자비선에서는 그 여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밀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밀교 수행하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근데 이 일부의 에너지 센터를 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색차 명상입니다. 5가지 색깔의 진동을 이용해 가지고 매듭을 풀어내는 거죠. 얘기하자면. 제가 동네 대학원에서 차와 명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학기 했는데, 한 3학기 했구나. 처음에 했을 때 한 8명이 참여했습니다. 오색차 명상을 이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8명 중에서 7명은 전부 다 이 쿤달리니 현상이 생겼어요. 생명 에너지 센터 이쪽에 벌써 반응이 있는 요것이 피고. 그래서 그 원고를 이 리포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색차가 이 에너지 센터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게 분명하고, 심리적인 어떤 해소가 분명히 일어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차찬수의 달이 떠내야 하는 그 책에 보면 뒤에 이제 일기가 적어져 있는데, 그 일기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바로 그때 이제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 일기를 적었던 책에 넣었던 이유에 그게 여기도 아마 이 책에도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172페이지. 이런 매듭을 풀기 위하여 오색차 명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까르마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여 에너지의 매듭을 풀기 어렵다면 마음을 이롭게 하는 깨달음의 씨앗인 보리심을 일으켜 보리행을 함께 실천하면 마음의 매듭이 차츰 풀어지며 동시에 몸속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매듭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복을 짓는 행을 많이 하고 나무 어렵게 힘든 사람 계속 도와주면 이 매듭이 풀어지는 거죠. 이 뭔가 매듭은 까르마이기 때문에 까르마가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이타행을 하는 사람은 뭔가 마음이 가벼워요. 가벼운 건 뭔가 하면 매듭이 풀어지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에너지가 막 왕성하게 이제 생기면서 몸이 가벼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시간이 왜 빨리 지나가? 자, 보편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7개의 차크라의 연꽃과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연꽃이 몇 개 피고 차크라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유 이런 걸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매듭이 풀으려면은 자비수관에서는 했던 봉사를 많이 하고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예, 말씀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게 네. 풀어졌다는 거를 본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다고요? 그럼 몸이 기운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봉사하면서 자기가 봉사하는 자체가 즐거워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 마음 뺏기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봉사하고 베풀면은 나에게 뭐가 없어요. 이기심이 없어지고요. 욕심이 없어지고 또 성내는 마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맥혀있던 매듭이 맥혀있던 부분이 열리는 거죠. 그 매듭이 풀어진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그거는 자비수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자비수관 안 해도 누구에게나 네. 가능하다. 예. 그런 얘기. 마음이 답답할 때도 그럼 봉사하고. 그럼요. 답답하고 이러면 이타심을 봉사하고. 가지고. 네. 그럼요. 애가 말썽 피우고 이러면은 애들은 봉사하러 가면 뭔가 내 거를 나눠 그럼요. 나눔방이죠. 무소득. 이렇게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뭐 한심이 일어나는 게 그렇지. 그러게 이제 몸이 건강이 좋다. 어제 말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되는 거지. 예. 무시하고 예. 그 청전 스님 나당에 늘그 커주잖아요. 바로 이 수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이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복을 짓는 행을 하면 보리심을 일으키